보시면 주택이고요. 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스에서 매매 교환 쪽을 보시면 안 되고 밑에를 보셔야 돼요. 임대차 등을 보셔야 돼. 임대차 등을 보시면 8천만 원이다 그러면 몇 번째 칸에 들어갑니까? 두 번째 칸에 들어가죠. 두 번째 칸에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니까. 이 조례표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게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조례표를 주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건 아니고 줬을 때 이걸 잘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고율이 몇 프로입니까? 두 번째 칸이니까 0.4%입니다. 4파는 32, 32만 원 이렇게 남았죠? 요게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 최고 금액이에요. 근데 확인할 게 있죠? 검토할 게 있죠? 한도액이 있는가? 요거 중요해요. 한도액이 있는가? 있죠? 얼마입니까? 한도액 얼마? 30만 원. 그러면 한도액의 의미는 절대 요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복비가. 그러니까 실제 32만 원이 계산대에 나와 있어도 30만 원으로 줄어버립니다. 못 넘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요. 사실은 곱셈을 못해서 틀리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곱셈. 그런데 이런 걸 한도액 같은 걸 갖다가 검토를 안 해버리고 잊어먹고 이렇게 했을 때 틀린 답을 고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시험에서는 함정으로 많이 작용해요. 자, 한도액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꼭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4천에 40짜리인데 상가라고 봅니다. 상가. 이런 조건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상가. 그러면 거래 금액은 똑같이 8천만 원 나옵니다. 그럼 최고율이 얼마인가? 이 4천만 원 나온 이유 아시겠죠? 곱하기 100 4천만 원 남았는데 원래 보증금에 더해주죠? 이렇게. 그러면 8천만 원 똑같이 나와요. 다만 상가가 되다 보니까 최고율은 국토해양물형에 따르고 0.9%입니다. 그럼 8, 9, 72, 7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한도액이 있습니까? 없죠. 주택 외 물건은 조례표가 없기 때문에 한도액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72만 원이 정답. 쌍방을 물어봤다면 144만 원. 이렇게. 자, 이번에 이제 임대차에 대해서 하나 더 공부해 봅니다. 임대차다 그랬을 때요. 주택이다. 그 다음에 상가다. 근데 이제 보증금 조건이 요거하고 좀 틀려요. 이를테면 보증금 2천에 월세가 20만 원짜리고요.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이렇게. 이런 임대차 계약입니다. 위하고 틀리죠? 2천에 20짜리입니다. 복비 계산할 때는 계약 기간은 2년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은 복비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자, 요 이렇게. 이런 조건의 임대차다 그랬을 때 거래 금액은 얼마로 쳐주느냐. 아까 위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월세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다달이 월세 20만 원을 무는 것은 보증금 2천만 원을 묻어놓은 거하고 똑같다. 원래 있었던 보증금 있죠 이거? 더해줘야 되죠. 얼마 나옵니까? 4천만 원. 여기다 최고율을 곱해주는데 이 최고율은 주택이니까 조례표에 나오죠. 284페이지는 조례표를 참조하면 4천만 원이다 그랬을 때는 5천만 원 미만이니까 0.5%입니다. 최고율이 그래요. 0.5%. 그 다음에 얼마 나옵니까? 2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러는데 한도액이 있습니까? 주택이니까 조례표가 있으니까 한도액이 있을 수 있겠죠? 있죠? 얼마입니까? 한도액 얼마다? 한도액 얼마입니까? 20만 원. 이걸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 금액이 안 넘었죠. 이거 안 넘었죠. 요 금액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검토할 게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기 보시면 위에 요거요. 4천에 40, 2천에 20 이렇게 했을 때 이 계약 조건과 이 계약 조건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계약 조건으로만 보면 이 사람의 절반 수준 정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절반. 그런데 복비 부담은 이 사람은 30만 원이고 이 사람은 20만 원이니까 이 사람의 복비 부담은 이 사람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입니다. 절반 수준이 아니고 3분의 2 수준. 그러니까 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곱하기 100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복비 부담이 이런 사람들보다 더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낮춰주려고 우리 법은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곱하기 100을 먼저 하고요. 월세에다가. 그래서 나온 금액이랑 원래 보증금하고 합산한 그런 금액이 여기서 4천만 원 아닙니까? 그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되면 그때는 곱하기 100을 했던 걸 지우고 세로 계산합니다. 곱하기 70으로. 세로 계산. 70으로. 그러면 7, 24, 1400이 되는 1400에다가 원래 보증금 2000을 더하니까 3400이 되죠. 그러니까 요 거래 금액은 진짜 거래 금액은 4000이 되는 게 아니고 3400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똑같이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최고율은 0.5%입니다. 곱해주면 20만 원이 안 되고 아까보다는 좀 떨어지죠? 17만 원. 그러니까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 해서 원래 나온 그 환산 보증금이랑 원래 보증금 탄 그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됐을 때만 곱하기 70으로 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케이스는 곱하기 70으로 세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중개수수료 복비는 요겁니까? 요겁니까? 받을 수 있는 복비는 한도액은 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안 넘었죠? 요 금액이 요게 받을 수 있는 복비입니다. 요게 17만 원. 자, 그래서 정답은 17만 원. 쌍방을 물어봤을 때는 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조건인데 상가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상가 거래금액 똑같습니다. 곱하기 100을 했다가 원래 보증금이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됐을 때는 곱하기 70으로 세로 계산하면 2000에 20짜리로 간다면 상가도 똑같이 3400 나옵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상가가 되다 보니까 주택의 물건이 되다 보니까 최고율은 조례표가 아니라 국토해양부령에 따라서 0.9%가 될 뿐인 겁니다. 요것만 틀려요. 조건이 같으니까. 얼마나 합니까? 이게 30만 6천 원. 이렇게. 이때 한도액이 있습니까? 한도액이 있나요? 이렇게 했을 때 한도액은 주택의 물건은 무조건 한도액이 없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차가 6년 연속 나왔는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3번 나왔고 월세 곱하기 100을 했다가 곱하기 70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3번 나왔습니다. 3번씩. 자, 우리 교재 286페이지 보십니다. 28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임대차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칙 나왔죠? 원칙은 두째 줄.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100을 곱한 금액을 원래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치는 것이 원래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반.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번 보시면 자, 첫째 줄 월 단위 차임액 월세요.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해 보니까 그 합산한 금액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두째 줄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자, 그걸 별표를 해주세요. 5천만 원 미만. 이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이 안 되면 5천만 원 미만. 그랬을 때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다가 70을 곱한 금액과 원래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으로 쳐가지고 요율을 곱한다. 이런 거죠. 자, 계산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287페이지 가십니다. 287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칠판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5번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가 B한테 집을 팝니다. B한테 집을 팔아요. 매매. 3억에 팔았어요. A가 B한테. 그러니까 B는 3억에 사가지고 자기가 이사 들어가는 게 아니고 B는 사가지고 말이요. 그대로 다시 A한테 다시 2억에 전세해놨습니다. 이렇게. 이게 3억에 사갖고 2억에 전세 놓는 거예요. B는 이사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집을 실제 얼마 주고 사는 거냐면 1억밖에 안 들어갔죠. 2억이 전세 놨으니까. A는 집 팔고 세입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요걸 갖다 중간에 중개업자 갑이 중간에서 소개했다. 그럼 지금 A하고 B는 계약서를 몇 장 쓴 겁니까? 계약서를 2장 쓴 거죠. 중개업자 갑은 2장을 써주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랬을 때 복비를 A한테, B한테 이렇게 쌍방한테 각각 받게 되는데 받을 때
어떻게 복비를 받는 거냐?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게 했죠, 지금. 중개업자 합의. 그러니까 이때는 매매건에 대한 복비, 그 다음에 전세건에 대한 복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B한테도 마찬가지 매매건에 대한 복비, 전세건에 대한 복비 이렇게 두 건을 받고, 원래 이렇게 두 건을 받는 겁니다. 원래는. 자, 그러면 매매건에 대한 복비가 얼마가 되는지 최고 그걸 갖다가 봅니다. 이게 주택이라고 한다면 조례표를 봐야 된다는 뜻이죠. 조례표를 보게 되면 3억이 거래금일 때 최고요율은 몇 프로입니까? 조례표 284페이지 조례표를 보셔야죠. 3억이다 그러면 최고요율은 몇 프로다? 0.4%입니다. 얼마 나옵니까? 0.4 곱하니까 3억 곱하기 0.4니까 120만원. 그렇죠? 그 조례표를 잘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줬을 때 매매니까 2억 이상 6억 미만이죠. 0.4%죠. 자, 그때 1천분의 4가 0.4예요. 1천분의 4가. 예. 그러면 최고 금액은 120만 원인데 한도가 없죠. 그러니까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120만 원이라고. 예. 자, 그러면 전세건에 대한 복비는 최고 얼마까지인지 보십니다. 자, 주택 전세니까 역시 조례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억 전세다 그러면 조례표에서 임대차 등 밑에 칸을 보셔야죠. 2억이다 그러면 최고율이 몇 프로입니까? 0. 최고요율이 0. 몇 프로요? 0. 2억이다 그러니까 3%죠. 1천분의 3, 0.3%? 네, 얼마입니까? 60만 원. 자, 이때 한도액 있습니까? 한도액 역시 없죠? 한도액 없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60만 원 이렇게 되네. 그럼 원래 이론상은 매매건에 대한 복비 120만 원, 전세건에 대한 복비 60만 원, 합의 180만 원.